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 쪽 대선 후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서 명칭을 그린 뉴딜이라고 붙이지는 않았지만 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기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꽂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4년 동안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오는 2035년까지 전력망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전혀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전기 자동차와 탄소 배출이 없는 대중교통 보급을 확대하고 또 도로와 교량, 기타 인프라를 재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과정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겠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빈곤층과 취약계층, 특히 흑인과 원주민 등 유색인종 공동체가 기업들의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가난한 지역사회가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에서 40%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향한 이 구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에너지 산업을 죽이려 한다면서 불공정한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파괴시켜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재선 전략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홍콩의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결국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그 행정을 좀 살펴보면은 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로 시선을 많이 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네. 지금은 홍콩입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은 1992년에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따라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대우해왔고 이를 통해서 사실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지금까지 홍콩에 부여했던 무역, 통상, 기술 이전, 비자 발급 등의 각종 특혜를 박탈하고 이제는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이 관세나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중단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과 별개로 이 홍콩 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정관계 인사들을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거래한 단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이 항상 이런 제재 법안을 낼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들이 제재를 정한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과 또 연결된 기업이라든지 개인까지 모두 다 처벌하겠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에게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 대상자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이들까지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홍콩 보안법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이 대중국 제재를 위협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중국이 하는 얘기가 있죠.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기 때문에 중국 내정이다. 따라서 외국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홍콩 이야기도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에서 지금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뉴욕타임스도 일부 인원들이 철수를 한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의 주류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이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후 자사 직원들의 업무 허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홍콩 사무소의 디지털 뉴스팀을 내년에 서울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보안법이 홍콩에서 일하는 뉴스 기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 저널리즘의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소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욕과 영국 런던 홍콩의 이 디지털 뉴스팀을 두고 24시간 온라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 홍콩은 그동안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이 수많은 언론사들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이 홍콩 사무소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 뉴스팀은 이전하지만 여전히 홍콩에서 인터내셔널판 신문을 계속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직원들과 광고 직원들은 홍콩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언론 내부의 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에 따라 보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벨라루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야당 후보가 체포가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입니다. 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에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요. 현 대통령에게 위협적인 후보 2명에게는 출마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빅토르 바바리코와 발레리 체카블로의 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바리코의 경우 그가 신고한 재산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또 그의 선거운동이 외국 정치단체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이 쳄칼로는 후보 등록 요건인 10만 명의 지지자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네. 이 선관위는 그가 제출한 서명 중에서 수천 개를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처럼 야권 인사들의 대선 입후보가 거부된 데 항의하는 시위가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서 벌어져서 200명의 참가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지난달 18일 아들 에두아르트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지지자 서명을 제출하러 갔던 바바리코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국제통제위원회에 체포돼서 현재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이 현지 대형 민간은행 벨가스프롬방크 경영자인 바바리코는 돈 세탁과 탈세 등 은행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또 관련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범죄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후보들의 출마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부터 집권해온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신의 육선을 위해서 자신에게 좀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아예 배제시켰다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 벨라루스는 대선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유권자 10만 명의 지지 서명이 필요한데요. 바바리코는 그 4배가 넘는 4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대적할 만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의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서 바바리코가 올해 5월까지 경영했던 벨가스프롬방크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네. 이 바바리코는 대권 도전을 앞둔 자신을 향한 정치적 공세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측도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벨라루스 국민이 의사를 표명한 기회를 제한했다면서 이미 선거의 청렴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선거를 앞두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민활동가와 블로거 등을 잇따라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본인의 4선 도전 때도 총 10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는데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 7명의 후보를 체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에서 간호사 보수를 삭감하는 것에 반발해서 대량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일본 현지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NHK 방송은 지난 13일 일본 주요 의료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간호사 등의 여름 보너스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료 등을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아사히 신문도 도쿄 여자의과대학병원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 여름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조에 통보하면서 이 다수의 간호사가 퇴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신문은 도쿄에 있는 계열 병원을 포함해서 전체 간호사의 약 20%에 달하는 400명 정도가 보수 조건이 악화한 것을 계기로 사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의료노동조합 연합회 조사 결과 전국 354개 의료기관 중에서 약 35%가 올해 여름 상여금을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보너스까지 삭감을 하니까 의료 현장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달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여름 보너스는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